여러분 잘 쓰고 계시죠? 잘 따라오세요. 이것만 답변을 작성해도 퍼스널 브랜딩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디입니다. 오늘은 브랜딩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저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브랜딩에 대한 오해를 풀어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퍼스널 브랜드를 한마디로 정의해 볼 거고, 세 번째는 퍼스널 브랜드의 첫 시작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왜 취업할 때 혹은 사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할 때 퍼스널 브랜드가 왜 중요하지? 다섯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을 쉽게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끝으로 이제 준비한 자료들이 제가 네덜란드 대학원에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 살짝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도 신입일 때 실수를 했고 또 오해했고 심지어 여전히 가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브랜딩하고 마케팅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혹 브랜딩이 마케팅이고 마케팅이 브랜딩이다 착각을 하죠. 쉽게 말해서 마케팅은 우리 회사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물건 짱이야. 우리 회사 서비스 짱이야. 우리는 아주 좋은 회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 브랜딩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스스로 인지해서 저 회사의 서비스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저 회사 좋은 회사야 라고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감이 오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상품,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스며들게 하는 행위를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분들은 혹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를 네덜란드 또는 유학생 취업 또는 유학생 전액 장학금 등의 카테고리로 저를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나 이런 거 했어요. 뭣도 했어요. SNS에 현재는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로 유학이나 취업, 심지어 조금 넓게 유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디 이콜 네덜란드, 조디 이콜 유럽 그런 식으로 브랜드가 각인이 된 거죠. 물론 저도 처음부터 뭔가가 이미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쌓이다 보니까 저의 프로파일이 되고 히스토리가 되고 하나의 콘텐츠로 뭉쳐진 거죠. 그렇게 모아진 콘텐츠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고 유학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유학 취업 비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했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을 책으로 출판했고 그리고 네덜란드 광고회사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했고 네덜란드 인들 인터뷰집을 출판했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왔던 것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럼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제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아시죠? 구닥다리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현재 직장에 근무하시거나 그 회사에 쭉 다니실 예정이시라면 하지만 이직 예정이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혹은 취준생이시거나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죠. 미라클 모닝처럼. 그런데 이 행위, 이 의미, 이 단어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요즘에 좀 붐이 돼서 우리한테 새로운 단어인 것처럼 굉장히 힙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맞다. 나 오늘까지 에세이 제출해야 되는데 다 못 썼네. 어떡하지? 영수가 글을 좀 잘 쓰는 편이지 영수한테 부탁해볼까? 여기서 영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는 상태죠. 영수의 퍼스널 브랜드는 글, 작가 정도가 되겠네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나 이번 휴가 때 어디로 여행 가지? 영희한테 물어볼까? 영희야, 국내 여행지는 어디가 좋아? 한적한 호수나 바다 잘 아는 데 있어? 여기서 영희는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영희의 퍼스널 브랜딩은 여행 좋아하는 사람, 야외 활동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 어떤 단어나 어떤 행위를 떠올렸을 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 퍼스널 브랜딩이 아주 잘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쉽게 브랜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질문을 스스로한테 많이 던지면 좋습니다. 메모장 있으시면 쓰셔도 좋고 컴퓨터에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첫 번째, 왜 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고 하지? 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그럼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인지되려고 하는 거지? 세 번째, 그러면 혹시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건가? 퍼스널 브랜딩이 아닌 그냥 유명해지고 싶은 건가? 네 번째, 나만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듯이 나의 퍼스널 브랜드도 소수에게만 알려져도 상관없을까? 다섯 번째, 아니면 다수한테 알려지길 나는 그렇게 원하는 건가? 여러분 잘 쓰고 계시죠? 잘 따라오세요. 이것만 답변을 잘 작성해도 퍼스널 브랜딩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럼 그 다수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지? 그 다수,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사람들이 나를 인지해주면 좋을까? 일곱 번째, 그 다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여덟 번째, 나의 관심사는 뭐지? 아홉 번째,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지? 마지막 열 번째,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컨텐츠나 히스토리로 퍼스널 브랜딩을 바로 할 수 있는 단계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덜란드라는 카테고리로 인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그 카테고리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덜란드 플러스 유럽 플러스 해외 취업 플러스 취준생 플러스 어떻게 성장하는지 하나하나 좀 확장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스스로 리프레시 할 겸 이렇게 막 메모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거 왠지 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좀 공유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대학원 때 배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살짝 공유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국내에서 대학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 여행사의 상품 기획 및 오퍼레이션 쪽의 업무를 보다가 네덜란드로 대학원 유학을 갔어요. 헤이그 대학원의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라는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순전히 커리큘럼 때문이었어요. 딱 제가 원하는 커리큘럼을 가진 대학원이 헤이그 대학원. 국제학에 사실 관심이 있었고 국제학 플러스 경영 전반적인 내용도 알려주는 학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시에 자료들을 조금 찾았거든요.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메모하던 노트예요.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메모를 이거 좀 기반으로 해당 수업 때 제가 어떤 걸 배웠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퍼스널 브랜딩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퍼스널 브랜딩을 잘해서 그걸로 개인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 분들 중에서 일부는 퍼스널 브랜딩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분들의 결과, 목적이었겠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어떤 거를 갖길 원하는지 결과, 목표, 목적을 생각하는 게 1번입니다. 2번, 어떤 능숙함을 얻고 싶은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결국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 무언가가 생각이 나고 그 무언가가 떠오르는 이유가 그 사람이 그 무언가에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김연경 선수 하면 배구가 떠오르죠. 왜 김연경 선수 하면 배구가 떠오를까요? 김연경 선수가 배구를 잘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건 김연경 선수라는 퍼스널 브랜딩은 배구를 잘한다라는 능숙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옷을 잘 입는 페피로 퍼스널 브랜딩을 원하시는지 혹은 일을 잘하는 마케터로 퍼스널 브랜딩을 원하시는지 자신의 어떤 능숙함을 보여주고 얻고 싶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수님이 강조하신 건 줄이고 좁혀라.
애플스가 되지 말고 애플이 되라. 많은 사과들 중에 한 사과가 되지 말고 정말 그 사과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줄이고 좁혀서 너만의 차별점이 뭔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라 특별한 퍼스널 브랜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브랜드 마케터예요. 브랜드 마케터로서 브랜딩을 하겠다. 뭐 거기까지 키워드를 찾으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그냥 일반 브랜드 마케터들하고 다른 점이 없으니까 특별한 점을 하나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줄이고 좁혀서 나만의 장점이 뭐지? 생각했을 때 뭐 내가 일하는 산업군으로 좁혀도 되고 또는 뭐 나이대로 좁혀도 되고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FMCG 산업군에서 일하는 브랜드 마케터 이런 식으로 특별한 브랜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만약 너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 네덜란드라는 걸로 뭐 너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고 가정하면 너 진짜 좁혀야 된다. 너가 말했듯이 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때문에 뭐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쳐도 그래도 뭐 몇백 명, 몇천 명은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네덜란드 대학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너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그다지 스페셜하지 않다. 뭐 처음에는 스페셜하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가다 보면 전혀 아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런 이론을 실제로 대입할 때 참 어려워요. 가끔 운도 필요하고 뭐 무튼 교수님의 그런 조언으로 저는 많이 고심했죠. Who am I에 대해서도 생각했고 What am I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네덜란드 학교, 네덜란드 비자나 이민 관련 뭐 취업 이런 정보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발품 팔아가면서 이민청 다니고 학교 입학처한테 막 힘들게 얻은 자료들을 한번 영상에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후배들이라고 해도 되나? 그런 분들이 좀 쉽게 정보를 알 수 있게 그렇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게 됐고 자연스레 네덜란드 관련된 책을 집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네덜란드, 유럽, 이콜, 조디 또는 이제 우리 회사 없이 이렇게 인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고 축적이 되면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빠른 건 빠르게 뭔가를 하면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느리고 더딜수록 하지만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단단하고 정말 진심이 담긴 퍼스널 브랜딩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교수님이랑 이제 수업했던 자료 중에 친구들, 지인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한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해도 좋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무언가를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그 설문조사 같은 거, 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내서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아는 나가 전부야,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거기서부터 또 퍼스널 브랜딩을 도출할 수도 있으니까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좀 공유하고 싶은 게 바로 보이시나요? 퍼스널 브랜딩 캔버스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Fields of Expertise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Skills, Talents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Value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타겟 오디언스 그래서 결국에 이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어떤 타겟층을 겨냥해서 만들고 싶은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캔버스에 적어가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모든 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끔은 내 머릿속에 지나치면서 했던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작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 작성만 하면 되는 거랍니다. 퍼스널 브랜딩 캔버스를 하면서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당장 이런 것보다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 퍼스널 브랜딩 캔버스에다가 하나하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캔버스를 직접 작성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와 함께 선선한 가을 말고요.
좀 쌀쌀한 가을 됐을 때, 낙엽이 좀 있을 가을,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커피 한 잔에 이 퍼스널 브랜딩 캔버스를 작성하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무료 워크숍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신청 링크는 제가 아래에 적어 놓을게요. 오늘은 브랜딩, 그 중에서도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약소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